안녕하십니까. 진세골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초혼에 비하여 재혼은 이혼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의 자녀들과 관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우선 당신의 애와 내 애와 혹은 또 그 다음에 우리 애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를 다 잘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나쁘게 하면 이것이 곧 부부의 문제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혼에서의 자녀들은 큰 짐이고 부담이 되니까 재혼은 자녀들을 다 길러서 떠나보내고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기에 따라서는 재혼에서 자녀들은 짐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결혼을 스펙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한 세혼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단순히 당사자들만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두가 행복해져서 자녀들이 오히려 짐이 아니고 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루시아는 재혼을 할 당시에 이미 자기의 자녀들은 다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은 어머님이 22년간의 독신 생활을 끝내고 새 인생을 살게 됐다고 대환영을 하면서 침대와 장롱까지 선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직 학생이었던 이들은 루시아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야곱의 딸을 만나보기로 하고 자기를 잘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백화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팬티와 브라자에서부터 속옷 일체를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는 못 사줬지,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내게 다 얘기해라. 나는 너와 같은 여자이니까 내 입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기고 입히면서 보니까 아이의 팔과 다리에 칼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잘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결국 옛날에 자기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시달릴 때 딸을 심하게 나무라면 방에 혼자 들어가서 면도칼로 자신을 자해했던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사실을 보면서 루시아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아, 그렇다면 내가 이 애들을 잘 돌보는 선교사로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목을 메어 자살을 한 현장까지 목도한 이 아이들이니까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루시아는 앞으로 돌봐줘야 할 아이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또 성격도 파악할 겸 야곱의 집을 자주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본 결과 또 문제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학교 성적은 말할 것도 없었고 가정생활 교육이 전혀 돼 있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딸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니까 어머니가 없었으면 최소한도 밥은 하고 자기 옷 정도는 빨아 입어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돈벌이에도 바쁜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애들이 불쌍하다고 집안일까지 다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밥 한 끼도 안 하고 자기 방도 치우지 않고 심지어는 처녀가 자기 팬티까지도 그대로 방에 벗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루시아는 일을 어떡하나, 이런 애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 난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들이 합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루시아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합친 후에는 아이들의 버릇이 다 나와서 결국은 온 집안이 다 엉망이 됐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야단만 칠 수도 없고 그래서 루시아는 아이들을 불러서 부드럽게 기강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이렇게 맨스가 묻은 팬티까지 여기다 벗어놓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이걸 아버지가 다 빨아줬다는 거냐?
아이고 이건 여자 망신이지. 이제 너도 성인이 됐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주머니도 도와는 좀 주겠지만 할 일이 많아서 전적으로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 아주머니는 밥하고 빨래 해주는 아주머니가 아니란다 하고 타일렀더니 다행히도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자기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된 것도 결코 그냥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이들 교육에 자신이 없었던 야곱이 아이들 교육과 집안 살림 일체를 루시아에게 완전히 일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아는 그동안 하던 장사를 다 정리하고 가게를 세워놓고 그 돈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학교에 졸업반 수학여행을 간다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야 나는 돈 없다. 어머니에게 말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루시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루시아는 그래? 얼마냐? 하고 물었더니 학교에 낼 게 35,000원이에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시아는 여행 가서 내가 쓸 돈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3만 원을 보태서 6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마워요 하면서 얼른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착한 애가 그동안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문제아가 됐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집에 있다 보면 보이는 것을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결국 심한 계모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애들에게 부모가 없이 사는 자립훈련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은 기도원에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숙박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방이 여유가 있어서 일을 마친 야곱이 그것으로 와서 같이 봉사를 하고 집에는 격일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김치와 밑반찬과 국거리 등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큰딸에게 이것을 동생과 이렇게 나누어 먹고 집안은 이렇게 깨끗이 치워놓아야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자상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던 큰딸이 자진해서 루시아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어머니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동생과 대화를 하는 중에 네가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냐라고 어머니라는 호칭을 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곱은 아내에게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됐고 루시아는 이 자녀들의 양육에 또 다른 보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이 가정이야말로 재혼해서 짐이었던 아이들을 축복으로 만든 모범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혼해서 자녀들이 반드시 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이 아이들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